본책만책 제50편 퍼스트 콘택트의 인류는 강아지가 지키고 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퍼스트 콘택트의 7번째 저자인 배지윤 작가는 칼 세이건과 아이작 아시모프를 신봉하여 생물학과에 진학하였다가 SF 소설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이텍 과학소설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글을 쓴 것을 첫 시작으로 아마벨 영혼의 그물 등을 쓰고 여러 앤솔로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7번째 단편인 인류는 강아지가 지키고 있다는 뇌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칩을 통해 우주선을 지키는 존재로 탈바꿈한 강아지 해피와 해피와 함께 새로운 문명과 조우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제가 배지훈 작가 친구 한 지 좀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생물학과 졸업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는 제가 아는데 전공이 내가 알고 있기로 그의 전공은 다른가요? 이런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작가 소개에. 아, 작가 소개 본인이 썼을 텐데 그래요? 작가 소개에 나와 있었고요. 그래요? 방송 들으면 연락 주세요. 작가님?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를 정정해 주십시오. 혹시 줄거리가 잘못됐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썼거든요. 아니 줄거리는 줄거리가 아니죠. 작가 소개를. 아니 작가 소개는 이 책에 있는 거 쓴 거 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 작가 소개는 작가가 제출하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각자의 말로 쓰여진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작가님의 전공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연락 주세요. 복전해실 수도 있고요. 오, 대학생활 굉장히 널널히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바빴을 것 같은지.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아하, 아무튼 대학 2개 나왔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의 책을 네. 이 문제의 책을 읽게 된 결정적인 이유. 제 배지훈 작가가 저희 친구라서 라일라님과 함께 이걸 하고 있는데 드디어 배지훈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일단 이 작품의 초고를 읽었고 교정교양 부탁을 받아서 무료로 이제 교정교양을 했는데 초고를 읽고 이 완성된 원고는 책으로 받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교정교양을 하고 그 뒤는 이제 제가 모르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 의견이 약간 수용이 된 게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뭐 이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고 때보다는 제 취향이 훨씬 많이 됐다. 근데 일단 저는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집이 특정 직업인이 외계인과 처음 만나는 상황을 모으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아지랑 외계인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 그때 초고 읽었을 때 정말 흥미로웠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 앞에는 순서상 고양이가 인간에게 한자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때는. 그리고 제가 배지훈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또라이 같은 면이 있고 작품에 둘째로는 한국 남자를 멍청하게 써내는데 좀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언뜻 보면 주인공인 이제 삼촌이 뭐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하는 게 없어요. 진짜 하는 게 없고 말만 존나 많고 한국 남자답게 그냥 운 좋게 살아남는 거. 이 한국 세계관, K 세계관 안에서 늘 이루어지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강아지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요. 근데 또 중간중간 자기가 무언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 그리고 그 착각이 되게 순식간에 깨져. 그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되게 멍청하잖아요. 근데 배지훈 작가님이 이거를 그럴듯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지훈 작가님한테 예전에 한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봤을 때 너의 남자 주인공이 멍청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좀 단점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른 작품을 얘기하면서. 그랬었죠. 저는 이 소설집 중에서 실질적인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유일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창일이 가로대는 스스로를 사람으로 정의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동물인 창일이 주인공이었고 이 이야기는 삼촌과 해피가 등장하고 삼촌의 1인칭이긴 하지만 사실 해피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유일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었고 뇌를 복사할 수 있는 저장칩이랑 사람의 뇌를 연결해서 활용해서 굴러가는 우주선이라는 게 저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장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떤 에너지원이라는 게 이 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주선의 구조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 저장된 칩에 어떤 저장되는 과정 혹은 그것이 이용되는 과정 뇌를 이용해서 대체 어떻게 우주선을 운전하는 건다는 것은 정확히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그런 소재 자체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라일라님 지금 2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앞에 거
저장은 이건 이제 스캔드라는 기술인데 배지훈 작가님이 붙인 기술이고 이거는 배지훈 작가님의 거의 모든 작품이 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마벨 영혼의 그물은 그래서 인간이 사실상 영원히 살아요. 뇌를 칩에 저장해서 이 몸이 죽으면 새 몸에다 이 칩을 넣고 그래서 저는 이게 흥미롭지 않았고 둘째로 잠든 인간이 우주선을 운전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SF에서 그렇게 새롭지 않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도 뇌는 깨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맞다면 SF에서 이런 요소를 사용가 꽤 되는 것 같고 그런 작품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개는 그렇게 놀랍지 않은 저는 오히려 이 앞에 있었던 그 우산 모양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내가 너무 모르는 얘기다. 저는 그 부분은 아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편 우산처럼 생긴 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주선이 그냥 편 우산처럼 생겼다는 그치. 거야. 근데 이해가 안 간다. 근데 나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제가 초고 읽을 때도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배준 작가님 모르는 건 그냥 지나가라.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기술은 몰라. 우리가 비행기 어떻게 날았는지 몰라도 비행기 나이잖아요. 그치만 비행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나는 그냥 우산 생각했어. 졸라 큰 우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거가 너무 어려웠고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운 것은 넘기는 거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근데 저는 SF 엔솔로지를 꾸준히 다뤄왔으면서도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저는 SF를 여전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도 다른 글에 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근데 여기 있는 글들이 모두 SF적인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더 읽었고 이 글은 제가 읽을 때 하드 SF가 아니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쓰인 글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드 SF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글이 개념은 좀 어렵지만 문체가 저는 편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서술법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쌤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엄밀한 과학적인 지식 아래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SF 독법이. 그렇죠.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왜냐면 저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여전히 좀 익숙해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라일라님 감상을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사실 해도현 작가님 작품도 하드 SF고 이 작품도 하드 SF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덜 낯선 개념이 등장하느냐 아니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 왜냐하면 해도현 작가님의 작품은 등장하는 어떤 비유들 예를 들어 태양보다 얼마나 크다 이런 거는 우리가 태양을 알잖아. 근데 여기는 펼친 우산 모양이 우주선이고 뭐 어떤 것을 동력으로 쓰 이건 우리가 낯설잖아. 근데 사실 우산이나 그거나 비슷하긴 해요. 개념은. 근데 왜 후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셨을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서사가 있잖아. 근데 중간중간에 너무 큰 산들이 있어. 내가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로막히는 기분이 들고 그 차이야. 근데 개념의 어려움의 정도는 사실 저는 뭐가 낯설고 뭐가 낯익냐 따지면 저는 어둠의 왼손을 뛰어넘을 낯섦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 이후로는 다 비슷한데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캔드 기술 그러니까 자체는 배지훈 작가님의 소설 세계관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냥 아마벨 같은 거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멍청한 한국 남자와 뛰어난 강아지. 그렇지. 근데 이 작품의 전제가 기본적으로 강아지가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 초지능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할 것이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강아지는 강아지의 본능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나는 그 전제가 너무 배지훈 작가 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이거는 본인이 강아지를 사랑해서 이 전제가 나오는 것 같다. 읽는 동안에 강아지가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똑똑해진 후에도 인간을 사랑할까라는 의문이 잘 들지 않았거든요. 그 의문은 이제 제가 이제 대본 쓰려고 하면서 든 거예요. 이 작품의 전제가 거기에 있구나. 근데 정말로 강아지가 이렇게까지 똑똑해졌는데도 인간을 사랑할까? 그렇다면 정말 인간은 몹쓸 것이다. 강아지를 지금까지 어떻게 데리러 온 건가.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강아지한테 사랑을 받아왔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뼛속 깊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근데 정말 강아지들은 인류는 그럴 가치가 없다.
저는 그럼 강아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 작품만 봐도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 알 수 있지 않니? 두주이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두준이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두주이도 인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가 진짜로 초지능, 그러니까 초고성능 컴퓨터 두뇌를 가질 수 있을까 자체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뇌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크기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하면 인간보다 뇌가 큰 동물이 많으니까는 그 동물들이 더 똑똑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지능과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근데 그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해피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초능력처럼 쑥쑥 애가 성장하는데 지능 성장의 과정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나도.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빨리 늘어난다고? 라는 생각에서 차라리 뭔가 뭐 무협소설처럼 뭔가 단약을 하나 먹고 확 성장했으면 약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단약이 이 우주선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것이 단약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흡수하면서 해피가 빨리 는 거예요. 는 건데 근데 저는 해피가 살아있지 않고 칩에 있다 하더라도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지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한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어. 그 네트망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건 지혜의 영역이잖아요. 응용과 지혜의 영역인데 강아지가 갖고 있는 지능이 그 지혜와 응용을 발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맞아. 그래서 처음에 이 삼촌이 해피를 불러낼 때도 기초적인 인공지능을 불러내고 싶어서 해피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앉아 하면 앉고 가 하면 가는 그 정도의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를 바랬던 건데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발전했을 때 해피가 되게 사람처럼 됐거든요. 고능한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약간 낯설다고 느껴졌어요. 강아지가 고능해졌을 때와 인간이 고능해졌을 때가 같을까? 그리고 어휘를 사용하고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말하는 게 두준이의 말하는 걸 학습한 것 같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약간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그게 그 네트망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강아지가 그런 인간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자체에 대한 좀 의문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외계인이 마지막에 왔을 때 해피한테 너와 우리 동족이 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피가 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여기서 더 발전했을 때 인간에서 더 진화했을 때가 더 강아지에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어쨌든 해피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해피는 외형이 없는 거죠. 사실 네트워크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거고 그것도 그래. 이 소설에 따르자면 해피가 지구의 어떤 네트워크망에도 돌아다닐 수 없다. 왜냐면 해피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실 아주 조악한 비유를 따지자면 컴퓨터 전원을 끄면 해피는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지구에서 한순간도 동시에 모든 컴퓨터가 꺼지지 않으니까 이제 언젠가 과학기술 발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런 의미로 따지자면 해피를 이제 자기네 종족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 외계인의 종족도 사실은 외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은 해피의 무엇일까? 그러네요. 라는 게 있는 거지.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이 네트워크 속의 영혼이라는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걸까? 모르겠어. 아니면 이 능력? 사고 능력? 지식의 정도? 개빠른 사고 능력? 지능?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쨌든 외계인이 접촉할 대상으로 인간을 거절하고 너무 느리다 너네는. 강아지를 선택했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인류는 진짜 하잘것 없다는 얘기가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데 전 작가들마다 그 인류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그 작가들마다의 그 시선이나 시각차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단편에서 퍼스트 콘택트가 등장하잖아요. 이 퍼스트 콘택트가 당연히 해피와 외계인의 만남이지만 저는 해피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저의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이 삼촌이라는 인간과 해피가 처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도 일종의 퍼스트 콘택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인류가 해피의 어떤 능력, 해피라는 존재를 강아지 이상으로 반려동물 이상의 어떤 존재로 자기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고능한 존재로 처음으로 인식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중의적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라일랜이 말씀하신 이 삼촌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작가님이 100% 의도했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자기 조카를 인지 삼아서 자기 조카 강아지를 회유하는가. 다시 생각해도 진짜 못난 새끼잖아요. 인간 하나 살겠다고 뭔 짓을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어쨌든 작가님의 의도였던 것 같고 그게 잘 닿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정말 재밌었다. 이 삼촌의 찌질함을 보는 것 자체는 재밌었다. 그리고 이 책 하면서 두어 번 얘기했는데 외계 문명이 지구 문명보다 여러 가지 의미로 발전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퍼스트 콘택트를 쓴다는 것 자체는 이해했는데 왜 그게 다 거의 다 침략으로 귀결될까? 저희가 지난주에 창일이 가로대로 얘기하면서 사실 창일이 그런 식의 계도 하는 것도 제국주의적인 침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한 것처럼 어쨌든 강아지가 인류를 지키고 있다는 건 크라페테이드인들이 무언가 의심스럽고 인류를 침략할 확률이 높다는 추측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추측이고 그럴 거란 내색을 한 적이 없는데 이 한 인간과 한 강아지의 쑥덕거림으로 그런 것이 그것도 심지어 인간 굉장히 멍청한 인간인데 네. 한심하고 그냥 그 이 한 번의 사고 그리고 두준이를 지키기 위한 강아지의 본능 두 가지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건데 왜 이렇게 모든 작품이 다 공격적이고 동시에 방어적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한 작품 남았잖아요, 심지어. 맞아요. 그랬을 때 왜일까? 평화로운 외계인이란 없는 걸까? 우리가 이미 외계를 침략할 생각이 만만해서 외계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그거는 좀 궁금했습니다. 전체적인 이 공통점은 어디서 기인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걸까?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의 퍼스트 콘택트를 우리가 아직은 상상하지 못하는 걸까? 제 생각에는 평화로운 퍼스트 콘택트가 있긴 한데 저희가 알고 있는 ET 정도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이 이미 생각해낸, 이미 상상한 20-30년 전에 가장 평화로운 퍼스트 콘택트이지 않았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부 침입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방어적으로 나오는 태도들. 맞아, 미지의 영역이니까 우리 사실 모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잖아. 일단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든지 싸우든지인데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는 마치 수문장처럼 문 앞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인류는 강아지가 지키고 있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편은 이제 8번째이자 이 퍼스트 콘택트의 마지막 단편인 아니다 우리는 인류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에도 구독, 알림 설정, 그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도 팔로우와 리트윗, 리그램 해주시고 혹시 아이디어나 다음 작품에 대한 제안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환절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제 겨울로 진입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